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나타나고 사라졌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제국은 그 찬란함과 잔혹함으로 유독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바로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군림했던 마지막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453년, 1000년 동안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철옹성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제국들이 이 도시를 탐냈지만 아랍도, 십자군도, 심지어 막강했던 몽골 제국마저도 이 견고한 성벽 앞에서 번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두가 비웃었던 21살의 젊은 술탄이 나타납니다. 유럽의 왕들은 그를 조롱했고 제국의 원로들마저 그를 몽상가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흐메트 2세.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것을 일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8만 대군과 거대한 대포를 이끌고 성벽으로 향했습니다. 그 대포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황소 60마리가 끌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성을 지키는 병력은 고작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3일 만에 이 젊은 술탄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성벽은 그의 포효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은 단순히 한 도시의 함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600년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제국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스만 1세부터 실레이만 대제, 그리고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이 왕조는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대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 도시를 정복한 메흐메트가 정복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 오스만 제국의 왕자들은 왜 왕좌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친형제들을 모조리 죽여야만 했을까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총 36명의 술탄이 오스만 제국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칼로 왕좌를 쟁취했고 또 어떤 이는 비단끈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교살하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형제 살해법이라 불리는 이 끔찍한 관습은 제국의 법으로 공인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오스만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오스만 왕조의 시작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피해 달아난 작은 부족장의 아들이었던 오스만 1세. 그는 623년간 세계를 지배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대한 왕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1299년 아나톨리아의 작은 지역에서 독립을 선포한 오스만은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충성심만 있다면 티르크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심지어 기독교인까지도 자신의 군대에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작은 부족은 곧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326년 오스만은 동방의 보석이라 불리는 도시를 정복하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그의 아들 오르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고 혁신적인 군대를 창설합니다. 바로 예니체리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어린 소년 시절에 징집되어 오직 술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도록 무자비하게 훈련받은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오르한은 유럽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35년간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무라트 1세는 발칸반도의 기독교 왕국들을 차례로 격파한 진정한 정복자였습니다.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 군대를 대파한 그는 승리를 자축하며 전장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항복하는 척 다가온 세르비아 부상병의 칼에 찔려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바예지드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경악시킨 행동을 합니다. 왕위 계승에 도전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바로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친동생을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공식적인 첫 번째 형제 살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수세기 동안 제국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잔인한 전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선 초기에 있었던 왕자의 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이복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태종 이방원의 모습과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혈육의 정은 얼마나 무력한 것일까요? 하지만 바예지드의 행동은 훗날 일어날 일에 비하면 차라리 자비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훗날 술탄 메흐메트 3세는 단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형제 19명을 모두 처형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고 그들의 어머니들은 보스포루스 해협에 수장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만 해도 동이 트기 전에 자신이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19명의 왕자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한 완전한 가족 학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예지드를 번개라는 뜻의 이을드름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군대는 번개처럼 빨라 적들이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여러 차례 포위했고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재앙이 닥쳤습니다. 1402년 중앙아시아의 정복자 티무르가 아나톨리아를 침공한 것입니다. 바예지드의 군대는 참패했고 그는 포로로 잡혀 굴욕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4명의 아들들이 왕좌를 놓고 서로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11년 동안 내전의 불길이 제국을 태웠습니다. 형제에게 충성하는 마을 전체를 학살하고 붙잡힌 형제의 두 눈을 불에 달군 새로 지져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메흐메트 1세. 그는 형제들의 시체를 밟고 서서 1413년 분열된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의 아들 무라트 2세가 제국을 안정시킨 후 1451년 그의 19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모두가 얕보았던 바로 그 소년 메흐메트 2세였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젊은 메흐메트를 비웃었지만 그는 2년 동안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포를 만들고 8만의 대군을 모았으며 도시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보스포루스 해협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1453년 4월 6일 마침내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3일 동안 거대한 대포는 고대의 성벽을 밤낮 없이 두드렸습니다. 8만 대군에 맞서 7천의 수비대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천년을 버텨온 성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월 29일 새벽, 오스만 군대는 마침내 성벽을 돌파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손에 칼을 쥔 채 성벽 위에서 싸우다 전사했고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함락되던 날 젊은 술탄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이슬람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 세대륙을 호령하는 제국의 수도로 변모시켰습니다. 메흐메트 2세 이후 제국은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슐레이만 대제의 시대였습니다.
1520년부터 46년간 통치한 그의 시대의 오스만 제국의 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예멘까지, 알제리에서 이라크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헝가리 그리고 동유럽의 절반이 하나의 나라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지구상 인구 4명 중 1명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살거나 오스만이 통제하는 무역로를 통해 교역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보다도 더 거대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슐레이만은 위대한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정비하고 제국 전역의 모스크와 다리, 수로를 건설한 위대한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와 배신, 그리고 거대한 제국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자였던 실레이만조차 왕좌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예 출신에서 제국 최고의 권력가가 된 그의 총애하는 아내 휘렘 술탄의 모략에 빠져 자신의 가장 유능한 아들 무스타파를 처형하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을 술탄으로 만들기 위한 비정한 계략이었습니다. 슐레이만은 훗날 이 결정을 깊이 후회했으며 이 사건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전해집니다. 1566년 슐레이만이 헝가리 원정 중 사망했을 때 제국은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셀림 2세는 주정뱅이 셀림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대륙을 정복한 위대한 제국이 이제는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남자에게 통치받게 된 것입니다. 신하들이 국정을 논하기 위해 애원하는 동안 그는 하렘에서 황금 술잔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럽이 대학을 세우고 해군을 육성하는 동안 오스만 술탄은 와인 저장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왕좌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오스만 제국은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최초의 치명적인 패배를 겪습니다. 단 5시간 만에 4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지중해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국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와 후궁들에게 휘둘리는 어리고 나약한 술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국의 실권은 하렘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최정예 부대였던 예니체리는 세습화된 마피아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시장을 통제했으며 민간인을 착취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군대가 국방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과 금융가를 소유하고 대통령을 결정할 권한까지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시 예니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술탄이 개혁을 시도하면 그들은 즉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622년 그들은 19살의 술탄 오스만 2세를 궁전에서 끌어내 감옥에 가두고 활시위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의 죄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826년 마흐무트 2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예니체리 병영을 포위하고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자 발포하라 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포가 병영을 박살냈고 4,000명이 넘는 예니체리가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열강들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생일 케이크처럼 잘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알제리, 발칸반도 전체를 이르며 제국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편에서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영광을 되찾으리라 믿었지만 그 선택은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이 사방에서 공격해왔고 독립을 약속받은 아랍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918년 제국은 6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항복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이스탄불을 점령했고 술탄은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1922년 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는 영국 군함을 타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24년 현대 터키 공화국을 건국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에 의해 칼리프 제도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권력과 왕좌는 피보다 진했다는 것. 왕자들은 왕자를 위해 때로는 하룻밤에 19명의 형제를 비단끈으로 교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왜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그곳은 고대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동서양을 잇는 비단길과 향신료 무역, 즉 세계의 부를 통제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 도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뉴욕, 런던, 두바이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일 것입니다. 21살의 메흐메트가 이 도시를 정복한 순간 세계의 중심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붕괴는 훨씬 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럽 열강에 의한 중동 지역의 인위적인 분할입니다. 1916년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관 2명이 지도 위에 연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이 단 몇 시간 만에 그은 선들이 오늘날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필 자국은 오스만 제국의 400년 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이즈의 발흥까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중동의 모든 분쟁은 1922년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예견하는 거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